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가설주문이 나와있죠. 가자가 이임시 가자입니다. 이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게 되는 건축물 가설주문을 하죠. 그래서 이 가설주물은 이임시용이니까요. 바로 존치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존치기간. 그 기간 사용하고 뿌시고 필요하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가설주물을 여기에다 만들려고 한다. 여기 봐봐요. 이 도시군객시설, 그 예정지, 이 말 나오잖아요. 이 도시군객시설 그 예정이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가설주물 이렇게 건축할 때는요. 반드시 이것 받아야 된다. 허가. 이게 중요해. 거기 체크합니다. 거기 보면 도시군객시설 예정지에서 가설주물 건축하는 자는 밑에 뭐 받아라고요? 허가. 거기다 또 하면 허가. 신고하면 틀리겠어요? 이때 허가권자는 시장 앞에다 2명 더 써요.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그래서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정수 구청할 때 허가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넘어갑시다. 이때 허가 받기 위한 요건 나요. 그 넘어갔어요. 허가 요건.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 요건이 어떻게 되냐? 넘어가면 허가 요건이 나왔죠. 첫째 3층 이하일 것. 이거 체크해. 몇 층이야만 허가된다고? 3층이야. 그리고 전치가는 3년이네. 그래야 허가 대상 기억해도 좋아. 숫자는 3층이야, 3년이야. 3년, 전체는 3년이. 3년 동안 쓰고 뿌시는데 이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연장을 받을 수 있어요. 뭐 받을 수 있다? 연장. 이렇게. 그때 연장 허가 신청돼가지고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전기, 가스, 수도 같은 간선 공급 설비 새로이 설치하지 말 것. 마지막에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지 말 것.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신고 대상 가설주물 있죠? 신고 대상에다 줄 거 봐요. 신고 대상은 전실형 견본주택 대표죠. 전실형 견본주택. 우리가 모델하우스 있지 아파트 전실형 견본주택이라는데 전실형 견본주택을 만들려고 한다. 가설주물로서 임시로. 그때는 축조한단 말이에요. 그때 축조할 때는 바로 축조 신고하면 돼요. 신고. 그리고 이것도 신고하고 축조했던 이 가설주물도 전체는 3년입니다. 3년. 다만 공사용 가설주물 공작물은 공사 완료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죠. 그 다음에 밑에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장은 니은 봐보세요. 전치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건축주, 가설주물 건축주는 연장 허가 신청, 연장 허가 신고서를 내면 되는데 허가 대상은 전치간 만료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내면 됩니다. 신고 대상 7일전까지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 이 공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세가지는 신고하고 들어가야 돼. 허가받았던 건축물, 건축허가, 건축신고 마친 건축물, 건축받은 가설 세 가지만 착공신고합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원어치 동고시에서 2번 안정할 예치금 나와있죠. 이 안정할 예치금은 작년에 기억 그대로 복사해서 함정했어요. 이렇게 아까 이 건축 허가 받았던 건축물, 건축 신고 마쳤던 건축물, 건축 허가 받은 가설주물 이 세 가지 공사 들어가면 착공 신고해야 돼요. 이렇게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아까 허가 받은 것은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2년. 공장은 3년. 신고 대상은 1년. 그렇죠? 1년, 2년, 3년이 정당한 사에서 1년 연장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그랬죠. 그때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건축을 취소하고 신고요금은 없어진다고 그랬죠. 신고를 면하기 위해서 착공신고 들어갑니다. 근데 착공신고서를 들고 왔던 건축주에게 야, 너 지금 급한 대로 신고하러 왔는데 너
건축공사 들어가고 나서 공사 중단할 수도 있잖아. 중단하면 공사를 중단하면 현장이 엉망진창되고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상은 안전조치를 취하고 미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너 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의무를 가하고 있어요. 이때 의무를 이행하려면 돈 들어가니까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야, 너 지금 1,000m 공사 들어가겠다라고 신고서 들어갔는데 너 믿었지 않아. 그래서 돈 걸고 신고서 낼 테니까 신고증 줄 테니까 바로 너 들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는 미리 이런 조치에 따른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어. 그걸 안전관리 예측금이라는데 예측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예측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예측금의 그 한도는 그 건축공사비의 1%까지만 예측할 수 있다. 이거 몇 퍼센트예요? 작년에 이거 가지고 출제했어요. 여기 가로치고 이거 가로쳐서 가로 안에 들어갈 수치 얼마냐? 1001 이게 답이었어요. 그래 여기 안전관리 예측할 때 안전했다 체크해.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래서 일로 통해 여기 봐봐요. 안전이 제일이다. 뭐라고? 안전이 제일. 건축공사 현장을 보면 안전모가 있고 안전이 제일이다 이렇게 했어. 그래서 안전관리 예측할 때 거기다 딱 포인트 잡고 안전관리 예측하면 안전은 1,000년부터 1%. 1,000년부터 1% 기억하세요. 그럼 끝났죠? 자, 그리고 만약 이 돈까지 예측하고 공사 들어갔는데 안 했어.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야 개선해라고 명할 수 있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2년 동안 지켜보고 있다가 야 너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바로 안전 펜스, 완전 펜스를 치워버리고 이번에 엊그저께 용어로 바꿨는데 펜스는 영어잖아요.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돼. 울타리 용어를 바꿨어요. 그래 펜스란 말을 뭘로 바꿨다고요? 울타리. 그 사람 못 들어 울타리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건축공사 현장 중단됐단 말이죠. 그래서 안전하게 애들 못 들어 물타리 쳐버린다. 이걸 펜스라고 그래. 펜스 지워버렸어요. 엊그저께 법을 개정해서 그 용어를 펜스란 말 지워버리고 울타리로. 자, 그래 우리 법을 만들 때 왜 영어를 그때 넣는가 모르겠어요. 그 법을 만들었던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울타리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어 기본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법 만들 때는 국문학회에다 그 자료 보내게 돼 있어. 지금 절차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때는 미리 국어학자들한테 그 국어학회가 있는가 그러는데 그쪽에 보내면 그 학자들 국어학자들이 다 용어를 점검해요. 그래서 한글화 작업을 시켜서 다시 보내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국민들이 누구나 이해하게끔 쉽게 좀 법조문을 만들자 해서 옛날 것들은 고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안전 울타리를 설치할 때 돈은 아까 예측했던 예측 갖다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 있다 했다 체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사용할 수 있다. 나머지 만약 추가분 있으면 추가로 더 내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 사용승인. 아까 사용승인은 그 건축공사 다 완료된 다음에 바로 건축주가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받아갑니다. 흐름을 받으세요. 누구한테 신청한다고요?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넘어가십시다. 니은. 그러면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신청서 받아서 7일에 검사 7일. 검사해가지고 합격한 것만 사용서 내준다. 디귿.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하거나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는데 외가 있어요. 정시로 사용승인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1번 허가권자가 지금 7일에 검사에서 합격했는데 안 내주고 있어. 사용승인을 정시로 교부하고 있지 않다면 건축주는 사용에도 합법적이에요. 2번 마지막에 이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테크. 이임시 사용승인 받으면 정시로 사용승인을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도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때 이임시 사용승인가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거 체크하고. 다만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지에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큰 건축을 치고 조그만 건물 지겠다고 동시에 건축을 받았는데 이거 건축공사 끝나가지고 이것만 사용하고 이거 대형은 아직 공사 안 끝나면 물리로 독립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 좀 사용합시다라고 임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일단 2년 동안 편하게 사용하면 돼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2년 동안 사용하게 되었는데 이게 멀었어. 2년만 안 끝나고 있네. 대형이. 그러면 이 공사 다 끝날 때까지 이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받을 수 있다. 이거. 알겠죠? 여기서 봐봐요. 여태
임시 사용 승인을 연장받을 때 이 대형 건축 공사, 여기서 바위 공사, 이거 안방 공사인데 바위를 뚫는 공사, 이런 공사 엄청 기간 많이 걸리겠죠. 그 기간 끝날 때까지 연장받을 수 있지, 일에 하나요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럼 되겠어요? 아까 건축허가 제한과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할 때 그 제한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일에 하나요 1년에 범위에서 제한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 말이 있었죠? 그거하고 이거 임시 사용 승인하고 헷갈려서 한대요. 알겠죠? 이걸 꼭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건축물 대장에다 줄 것이고 기억 5명에다 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건축물 대장은 누가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5명이 그 정도. 어떨 때 얘네들이 바로 적어서 보관하냐? 사용서 내줄 때 그 정도. 그 다음에 니은 이 5명께서는 마지막 넷째 줄 특시장수 구청장 줄 거예요. 5명 등기 촉탁해서 5명은 오른쪽에 기억 1번, 2번, 3번, 4번 이런 사유가 있다. 그러면 지네들이 건축물 대장상 등록했던 상을 기재를 변경 기재해.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 이 건축물 있다. 이 건축물 대장은 누가 적어서 기재해서, 기재란 말은 한자죠. 그래서 요즘은 적어서 이게 한글이야, 한글. 적어서 누가 보관하냐 아까 했죠. 특별자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적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근데 이 건축물 대장에는 이 건축물을 소유한 누구다, 이용은 아까 무슨 용도로 쓰고 있다, 대지면이 얼마다, 건폐 용도 이런 거 다 적어서 보관하고 있거든. 근데 이와 관련된 건물 등기 사항 증명서, 건물 등기 사항 전부 증명서, 이것은 어디서 기재 보관하고 있을까? 등기소에서, 등기소장. 여기 보면 이 건물 등기 전부 사항 증명서는 서식이 표지부가 있고 갑구란이 있고 을구란이 있죠. 갑구란, 을구란의 관리 내용을 등기해 놓고 있잖아요. 그때 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이 건축물에 대한 내용하고 이 건물 등기 사항 정무 증명서의 그 표지부에 등기되어 있는 사항하고 일치를 가하기 위해서 이것에 등록된 내용이 변경되면 아까 5명이 변경 기재하고 반드시 관할 등기소에다가 야, 그 건물 등기 전부 사항 증명서 표지부도 변경 등기해라 라고 꼭 촉탁을 해야 돼.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그러냐? 오른쪽에 4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등기를 촉탁해야 돼. 의무상. 과거는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건축물 대항하고 이 건물 등기 사항 전무증서 안 맞아버린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의무상이다. 거기 보면 하의한다 이게 다 체크 마지막에 왼쪽 페이지.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그래 의무상이 의무상. 어떤 세가 발생하면 그러냐? 오른쪽에 지번 변경이 발생했다. 행정의 명칭 변경했다. 행정의 변경이 무슨 말이냐면은 옛날에 세종특별자치로 되기 전에 충청남도 영기군 그랬어. 그러면 그 행정의 세종특별자치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 다 변경 기재하겠죠. 그리고 등기소에 있는 그것도 바꿔야 되겠죠. 그때 이런 것들 건축물 대장 다 바꾸고 그걸 촉탁해야 돼요. 자, 지번 변경, 행정의 명칭 변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의 사용 승인 내용 중 건축 면적 변경, 구조 변경, 용도 변경, 층수 변경, 그 다음에 건축물이 해체됐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 말소하겠죠. 그리고 등기소에 있는 것도 멸실 등기한다든가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로 멸실 신고를 한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런데 왼쪽 페이지 봐봐요. 다시. 이후의 신규 등록은 죄된다. 이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무엇은 죄된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을 해야 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보고 있어요. 아까 이거 건물 최초로 신규로 등록했어. 건축물 신축공사 끝나고 나서. 그때는 건축물 소유자인 건축주가 알아서 소유권 보여드기 치든 말든 하지 등기 촉탁을 해서 소유권 보여드게 해줄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유 아니다. 이거 꼭 봤어요. 그것 때문에 봤어요. 그건 써놔버려. 신규 등록했다 줄 것이고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써놔. 공부하죠. 이렇게. 등기 촉탁사유가 아니다. 가로 안에 신규 등록은 제외된다. 됐죠? 왼쪽 페이지 가로 안에 있는 거.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126페이지 보면 건축자 안에서 도로가 나오고 건축세 나오고 대지 안에 조경 뭐 이런 게 나오죠.
먼저 1번 대지와의 도로 관계. 건축물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할 것을 요구받느냐? 2m. 다만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를 잡아야 된다. 다만 공장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가 그렇다. 이거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단서가 특히 중요해요. 단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기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들어설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는가? 4m. 공장인 것은 얼마가 그 기준이 됩니까? 3,000. 자, 이 건축상 이렇게 도로가 있다. 원래 건축상 도로는 이 폭 4m 이상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 겨우 딱 4m짜리 도로가 있는데 이 일대 땅을 사가지고 개발행을 했어. 개발해가지고 이걸 분할해서 저기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그래 이렇게 건물을 팔아먹는데 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되는 최소 2m 이상. 이거 뭐 20m 잡았다. 그럼 이것은 뭐 걱정 없겠죠. 이럴 때 문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건축물 들었을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잡아라고 2m 이상. 근데 여기 봐봐. 또 여기도 하나 자르려고 그래. 이렇게 해서 하나 잘라서 이렇게 팔아먹으려고 그래. 또 여기도 이렇게 잘라서 팔아먹고. 근데 여기는 어때요? 이 건축상 도로하고 최소한도 몇 미터 이상 재배라고? 2m 이상 재배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봐봐. 몇 미터 이상? 2m, 2m. 이렇게.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렇죠? 최소한도 이 건축물 들었을 이 대지는 건축상 도로하고 2m 이상 재배된다. 뭐 이것은 한 20m 이상 이럴 땐 걱정 없겠지만 또 여기도 그래. 여기도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잘라서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렇게. 두 줄 잘라서. 그럴 때도 여기 건축물 들었을 대지는 최소한도 도로하고 몇 미터 이상 재배라고 2m 이상. 이렇게.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뭐 여기 뭐 15m 이런 거 걱정 없어요. 그런데요.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 그렇단 말이에요. 몇 제곱미터 미만일 때? 2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m만 잡으면 돼. 근데 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들어가게끔 이 대지를 분할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큰 건축물 들어가게끔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럴 때는 이 상태에서 안 되겠죠. 넓이 4m밖에 안 되니까 여기 바로 20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건축물 못 들어가겠죠. 그렇죠? 만약 2000제곱미터 이상인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들어갈 대지를 자를 때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6m 이상 도로에 몇 미터 이상 자박 잘라야 돼? 최소한도 4m 이상 자박 잘라야 돼. 여기에 들어갈 이 겨우 아까 2m밖에 잡아고 있지 않다. 도로 4m짜리에.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건물 크게 돼도 2000제곱미터가 최고예요. 몇 제곱미터가? 2000이? 20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돼. 그래 이상짜리에 들어가면 몇 미터 이상 잡아야 돼? 최소한도가 4m 이상. 연면적계 2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대지는 4m 이상 잡아야 되고 넓이가 6m 이상 잡아야 되거든. 6m 이상 도로에 3m 이상 잡아야 돼. 그래 여러분이 개발해가지고 크게 잘라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어때요? 여기 아까 이런 경우면 여기는 2000제곱미터 미만밖에 못 친다 생각하면 돼요. 공장으로 용기를 팔아먹는다. 그러면 공장은 여기다 3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질 수 있어. 몇 마까지? 3000제곱미터. 근데 공장이 들어설 땅으로 분할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개발해가지고 그때 여기 공장 크게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지도록 해서 팔아먹으려고 한다. 그때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자박이 잘라서 팔아먹어야 돼요. 겨우 4m짜리밖에 없다. 도로가.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아예 큰 공장에 들어설 땅은 없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연면적계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에 들어설 대지는 없어요. 이런데. 그거 알아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어.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넓이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잡아야 된다. OX. 그렇죠. X죠. 그때는 몇 미터인 도로에 몇 미터만 잡아도 돼? 4m인 넓이 4m인 도로에 2m만 잡아도 돼. 그때는 공장 얼마 이상일 때부터 넓이 6m짜리하고 잡아고 있어야 된다. 3000제곱미터 이상인 그런 공장에 들어설 대지 때만 넓이 6m 이상 도로에
바로 4m 이상 접하도록 요구받는다. 2000제곱미터짜리가 공장에 들었으면 넓이 6m 이상 도로 필요 없어. 알겠죠? 4m짜리가 있고 2m만 접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주 중요하니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선을 보죠. 건축선. 이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하고 잡아고 있는 대지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인 그 선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 이 건축선하고 연계시켜서 우리는 바로 대지 면적 계산까지 연계해서 공부를 해둬야 돼요. 그래, 대지 면적이라는 것은 원래 이렇게 대지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대지 면적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대지 수평투명이라는데, 그런데 대지 안에 건물을 지을 때 규정하기 위해서 건축사가 그렸다 그러면 이 건축선과 여기 도로가 있다. 그때 이 도로와 건축사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시다. 알겠죠? 자, 먼저 이 건축선은 도로하고 접하가 있는 대지에서 대지 안에 도로 쪽으로 건축물을 지상에서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도로교통 원함을 도모하고자 이걸 적용하고 있는데,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렇게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 안에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다. 이렇게 대지가 있고 대지가 있다. 여기 사이에 도로 없다. 도로 없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건축선이 발생하지 않는다. 건축선 적용하지 않는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또 도로가 있다. 도로가 있고, 그리고 또 여기 이렇게 경사지가 있고요. 경사지, 도로가 있습니다. 뭐 하천이 있다. 아니면 철도가 있다. 아니면 선로가 있다. 도로가 있다. 대지가 있다. 그리고 전 국토 이렇게 생겼는데 도시적이 있고 관리적이 있고 농림이 있고 재는 보존이 있다. 미지정적 있다 등등. 이랬을 때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축선은 주로 도시역에서만 적용합니다. 알겠죠? 어디에서 적용한다고? 도시적. 비도시역 중에서 지구 단위 계획에서 적용돼. 지구 단위 계획이야. 어디서 적용된다고? 적용된다. 지구 단위 계획. 체계로 개발해서 조성하고자 묶어놓은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이런 데서도 적용이 됩니다. 아무튼 그건 뒤로 하고, 자, 이 건축선은 도로교통 원활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지상에서만 적용되지 지표 아래 부분, 지표 아래가 땅바닥 밑에란 말이에요. 지표 아래 부분이 지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건축상 도로라고 하는 것은 폭 몇 미터 이상을 원칙적으로 도로 폭으로 인정하느냐? 4m 이상이. 이걸 소요넓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소요넓이. 건축상 소요넓이는 원칙으로 일반적인 이렇게 통행도로는 4m를 원해.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런 4m 이상인 도로하고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다. 이 대지가 여기 10m고 여기 10m라 합시다. 그러면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접하고 있을 때는 이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할 때 도로 쪽으로 바짝 붙여서 건물을 세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접근성이 와서 자기 집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나무 대지가 있다. 이 사람도 여기다 바짝 붙여서 집을 지으려고 하겠죠. 안에다가 건물을 배치하면 누가 들어오겠어. 여기 다 이렇게 붙어 있다면. 그렇죠. 바짝 도로에다 붙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야. 야, 그러면 너네들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전체를 위해서는 좀 그래. 그래서 바짝 붙이지 말아라. 이 도로와 대지 경선 이 선을 건축선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건축선을 기준해서 일정한 거리 안에다가 건물을 또 배치하게 됩니다. 그걸 대지하는 공지규정이 따로 있어. 그건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고, 아무튼 바짝 붙이지 못해요. 바짝.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돼요. 이때 아무리 바짝 붙인다 해도 도로와 대지 경선 그 자체를 건축선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소요넓이 이상인 도로와 대지가 잡아왔을 때는
그러면 이 선이 건축선이 돼요. 이렇게 여기 아까 그 선. 그러면 이 건물주는 이 안에다가 건물 질 때에 바로 건축 면적도 규제받고 연면도 규제받는데 그걸 적용하고자 건폐율도 적용하고 용적률도 적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대지 면적 계산했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이 건폐율이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이 연면적이 용적률이니까 대지 면적 계산하는데 대지 면적은 가로박이 세로 이걸 대지의 수평 투영면으로 계산한다 그래. 그러면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조미터가 이 대지 면적이 되겠죠. 이럴 때는 문제가 안 돼. 이럴 때는. 근데 여기 보니까 도로가요 겨우 2m밖에 안 된다고 가정해봐. 이건 B 땅이고 이 C 땅이에요. 이 길이도 그냥 10m, 10m, 이것도 그냥 10m, 10m로 가정해봐요. 이때 도로가 겨우 2m밖에 안 된다. 폭 넓이가. 그때는 소요 넓이가 됐어, 못 됐어? 안 됐죠. 아까 소요 몇 미터를 원한다고 그랬어? 4m를 소요 넓이라고 했죠. 이때는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라고 그래. 이렇게 소요 넓이에 못 미치는 도로라고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고 있다면 소요 넓이를 강제로 확보토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도로교통의 원함을 도모하고자 B가 됐든 C가 됐든 너네들 똑같이 대지 안에다가 딱 선을 긋고 이 선을 건축선으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때 건축선을 삼을 때 여기 보세요. 양자 대지석의 공평을 적용해서 이 도로 중심을 기준해서 이쪽으로 2m 후퇴하고 이쪽으로 2m로 후퇴해서 4m 확보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몇 미터? 2m. 뭐가 기점이 된다고? 도로 중심선. 알겠죠? 여기 봐봐요. 소요 넓이에 멈춘 도로하고 대지가 양쪽을 잡아보고 있을 때는 이 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도로 중심선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 양쪽 대지 안쪽으로 얼마만큼 후퇴해서 건선을 건축선으로 삼도록 하고 있느냐? 그 도로 소요 넓이의 몇 미터예요? 4m죠? 이것을 2분의 1만큼 각각 대지 안쪽으로 후퇴해서 그 선을 걸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그걸 뭐란다? 건축선이라 해요. 그러면 이때 이 건축선이 이렇게 강력히 딱 확정되면은 이 공간 있잖아요. 이 공간은 소유권은 B가 소유권은 C 거예요. 땅 G는. 알겠죠? 소유권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 법적으로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소유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소유권 이런 소유 권리 속에는 세 가지 권능이 있어.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이 있거든. 이렇게. 이 경우 중 야 사용 수익권을 좀 제한하겠다 이거 말이에요. 여기 함부로 사용 수익하지 말라. 일단 너네 건물 져가지고 뭐 여기다 수익성 높이지 말라 이거. 그래 이 지상에 따는 C 땅이라도 B 땅이라도 지상에 따는 건축물을 건축해서도 안 되고 담당도 축소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해되죠? 그 땅에는 지상. 알겠죠? 그러면 어때? 이 친구도 자기 땅이지만 건물 배치할 때 이렇게 하지 여기까지 딱 침범해서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죠?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설계될 때에 지하층 1층, 지상 2층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지하층은 바로 땅속에다 넣으니까 넘어도 돼. 알겠죠? 이 선을 넘어도 된다, 안 된다? 어디로 넘어도 된다고? 지표 아래 부분, 땅속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물의 그 공간, 또 담장 공간이 이것을 건축선한데 건축선 수리로 넘어도 된다. 어디 넘어도 되냐? 지표 아래, 땅속은 그렇다 이거 아셔야 돼. 됐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때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 이 친구도 전체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알겠죠? 이거 따라야 돼. 포함한다, 제한다. 이렇게. 됐죠? 그 소유권은 사는 거고 소유권 이거예요. 이용만 제한을 받아요. 이때 시험에 안 나지만 그러면 이 건축성이 커져가지고 이건 강제지. 나 법도 몰라가지고 여기다 건물 지상에다 올려버렸다 이렇게. 이렇게 건축해가지고 사용승인 시장 승인 내주겠어 안 내주겠어? 안 내주지. 그래서 아예 철거명령이 나와버립니다. 부셔라 그러죠. 안 부시면 바로 일단 그 법에 위배되니까 잡아갑니다. 잡아가다가 형사처벌하죠. 그리고 바로 철거명령 나와요. 부셔라. 아무튼 그건 안 놓고 이때 대지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 이 정도 아세요? 그러면 이 땅 주인은 이 정도만 대지면적 계산하면 돼요. 이건 제하니까. 알겠죠? 그러면 여기 아까 10m 했다.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들어갔어? 1m. 그러면 1m를 10m 빼면 되지.
그러면 9m 곱하기 10 하면 이거 90제곱미터가 되죠? 이 친구도 90제곱미터 이렇게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 봅시다. 여기 이 도로가 있는데 한쪽은 아예 장내에 도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경사지가 있어. 이렇게. 여기 봐봐요. 이렇게 경사지가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 이거 하천이 흘러가고 있고 도로가 있고 대지가 있어. 여기 철도가 있고 뭐 선로가 있고 그거 도로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일 때는 여기 저 뒤끝 땅인데 이거 그냥 10m, 10m로 합시다. 이 도로폭이 그냥 3m로 합시다. 이렇게 3m인데 이것도 소요 넓이에 지금 해당에 소요 넓이 못 되고 있어. 그렇죠. 소요 넓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4m 안 된다. 이런 도로하고 한쪽에 경사지 등이 있다. 대지가 있다. 그때는 야, 이 경사지 쪽에 있는 도로 경사를 기준해서 대지 안쪽으로 소요 넓이만큼 물러난 선, 이 선을 건축선으로 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법에서. 그러면 총 몇 미터가 들어와요? 4m.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들어와요? 1m. 그러면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은 전체 대지면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러면 이것도 그냥 9m 곱하기 10m 하면 90제곱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만 건물을 배치하지 이쪽으로 하면 위반이 된다. 알겠죠? 제한은 넘어도 되고요. 자, 담장을 여기다 축제도 안 돼요. 담장 건축 지상에는 안 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해되죠? 자, 그때 여기 보십시다. 또 그러면 여기 아까 이 친구요. 여기 봐봐요. 이 친구 여기 봐봐요. 이 친구요. 여기 건물 질 때 바짝 도로 옆에다 건축해 놓고 여기 도로에서 지네 집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건물 쳐놨다 도로에다 건물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출입문. 뭘 넣을 수 있다고? 출입문. 이런 걸 봐봐요. 출입문, 출입구 같은 창문을 살 수 있어요. 여기다. 근데 여기가 도로면 있다 지상 4.5m 이하에 있다 설치할 수 있는데 설치를 해서 이용을 하면서 이렇게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이 거졌다면 이 선을 넘는 구조를 해서 안 돼. 왜? 오가다 이렇게 열고 닫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세우는 게 수직면이거든. 건축선이 있다. 건축선이 수평으로 거졌다. 그러면 세우는 게 수직면이야. 이 선을 넘는 구조로 창문과 출입문을 설치해 놓으면 열고 닫을 때 차가 오가서 받아버리잖아요. 그래서 교통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도로면을 기준해서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을 넘는 구조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몇 미터 이하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4.5m라고요? 도로면 이 말 중에 도로면 기준해서 4.5m 이하의 출입구 창문 같은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 수직을 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라. 이렇게 규정합니다. 받으시고 그게 중요해요. 거기에 있죠? 디귿의 내용하고 가나를 잘 받으세요. 가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디귿에. 그 다음에 니은 하나 볼까? 니은은 이거예요. 봐봐요. 니은은 이거예요. 이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쫙 여기 봐보세요. 도로가 도시적 관리 농림 자연펀을 관통하고 있어요. 관통하고 도로 있는데 이 도로 넓이가 상당하네요. 이렇게 4m 이상이에요. 그런데 도로 주변에 땅 주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땅 주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러면 소요 넓이 이상인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으니까 도로와 대지 근선 이 선을 건축 삼아서 바짝바짝 건물을 지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법에서 이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비록 소요 넓이생 도로하고 대지가 잡아오고 있어도 시가 정비,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도시적인 지역에 한해서만 찾아요. 무슨 지역에서만? 도시적 안에서만 건축선을 대하였다 별도로 지정고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겠어요. 무슨 지역일 때만? 도시적. 몇 미터까지 봐보세요. 여기서 도로 경사 몇 미터까지 후퇴해가지고 4미터까지. 여러분 땅 주인들 막 얘네들이 건축선 걸 때 여기다 푹 집어넣어 막 20m까지 들어가죠. 여기 건축사 여기만 너네들 이용해라. 여기 못 진다. 그러면 성립할 거 아니에요. 지들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최대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건축선을 걷다고 4m. 알아주세요. 숫자 알아주세요. 무슨 지역일 때만 이걸 한다고? 도시죠. 비도시 안 돼요. 비도시 안 되고 도시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몇 미터까지만. 그래 이제 4m 기억하셔. 그러면 어떻게 기하냐? 여기 봐봐. 도시적은 4자니까 4m. 도시적은 4자니까 4m까지 후퇴해서 건축을 걸 수 있다.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렇게 건축성이 이네들에 의해서 딱 지정고시에 딱 건축의 심을 거쳐서 딱 지정고시에 나왔다 그러면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대지 면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 주인이다 그럴 때는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면적 계산할 때 포함하냐 제하냐? 이때만 포함한다 이게 중요해. 이때만. 아까 여기는 다 봐봐. 여기는 소요덜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2m, 3m, 4m 못 돼서 강제로 후퇴해서 건축성을 걷죠. 그때는 건축성과 도로 사이의 대지 부분은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제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소요덜비 이상인 도로하고 접하고 있는 대지지만 시가 정비를 위해서 이네들에 의해서 별도로 딱 지정고시된 건축성이에요. 이때 이 대지는 건축성이 거졌다 하지만 이 건축성과 도로 사이에 있는 이 대지 부분은 전체 대지 면적 계산할 때 이때만 포함한다 이렇게. 이때만. 이해돼요? 이때만 포함한다 꼭 알았어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요. 여기 보시봐 또. 여기 봐봐요. 여기 봐봐. 이제 금방 이 자들이요 5명 지네들 지역에서 시가 정비 차원에서 도시일 때만 되지 않던 건축성을 거기서 묶어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비도시가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면 비도시는 뭘 가지고 또 도로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 원활함을 도하고 있냐. 도로법에 하면 접도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접도구역 지정. 도로법 제40조에 근거해서 도로 주변에 있는 땅에 있다. 야, 여기 건축물 건축하지 마. 여기 함부로 건축하다 보면 도로 지반을 약화시켜서 도로가 붕괴되면 안전사고 터져. 그래서 여기는 개발 못한다라고 막을 수 있는 구역을 접도구역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접도구역. 이 접도구역은 도시약 안에 따른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지정하지 못하고 비도시에 있는 도로권만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이해돼요? 다시 한번 도로법상 접도구역이라는 규정은 무슨 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비도시에만 적용한다. 이제 꼭 알아주시고 그래 이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하는 규정은 비도시에 따만 적용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참고로만 알면 되고 몰라도 돼. 이때 일반 도로는 접도구역을 지정할 때 이 도로 경사 기준에서 몇 미터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5m. 고속도로는 20m까지 후퇴해서 접도구역을 묶어놔버릴 수 있어. 그러면 접도구역에 편입된 땅은 자기가 소유권자라도 개발이 못해요. 알겠죠? 건축, 공약을 설치, 토지 흥병을 하고 안 내줘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땅 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헛방이에요 이거. 알겠나요? 이런 안목을 기르해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멋 모르고 그냥 먹 산다, 싸다고 산다, 속 터져버리죠. 중개사가 돼가지고 이거 사라 권유하면 더 속 터져버리죠. 자, 접독으로 묶이면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접독은 무슨 지역 때만 지정할 수 있다? 비도시요. 오케이. 그 정도는 중개사님 물론 알아야 돼요. 127페이지 대지 잠시 쉬었다가 보죠.